안녕하세요. 하나정보통신입니다. 이번 영상은 카드 단말기에 대해서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현재 지금 보시는 이 카드 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가 스마트로이고 그리고 281이라는 모델입니다. 이 281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 구성품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기본 구성품은 지금처럼 카드 단말기 본체 한 대와 그리고 서명 패드, 그리고 전기를 공급하는 아답터, 그리고 아답터를 전기를 공급해주는 전원선, 그리고 서명 패드와 카드 단말기를 연결해주는 케이블, 그리고 요즘엔 다 인터넷으로 결제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선, 이렇게 기본 구성품이 준비가 되어야 되고요. 자, 지금 보시면 제품을 받으셨을 때 이제 연결을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데, 연결 방법은 아주 쉬워요. 이제 카드 단말기 뒷면을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랜, 이게 인터넷을 연결하는 부분이고, 핀패드 1번, 2번, 이제 서명 패드가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서명 패드는 핀패드 1번에다가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전화기, 전화선은 인터넷이 안 될 경우에 전화선으로 자동으로 자기가 연결을 해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연결해 두시면 좋으신 거고요. 없을 경우에는 연결을 안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전원, 이제 어댑터를 꽂아서 전기를 공급하는 단자입니다. 그리고 금전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매장에 이제 그 금전함이 있을 경우에, 연동이 되는 금전함일 경우에는 여기다가 꽂게 되면, 내가 입력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제 그 금전함이 열리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자, 연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카드 단말기 연결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정상적으로 모두 연결만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댑터를 꽂을 텐데, 어댑터에 전기 코드에 꽂아 놓은 상태에서 이제 아답터를 꽂을 텐데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뒷면에 보시면 전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모양이 동일하게끔 핀이 4개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위치가 조금씩 틀리고, 위쪽에 보면 방향표가 있잖아요. 여기 방향표가 위쪽으로 올라가게끔 해서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서명 패드, 서명 패드도 케이블을 풀어서, 케이블은 짧게 하셔도 되고 이제 길게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놓을 자리가 길다면 길게 해주시면 되고, 짧다면 짧게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선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제가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그 선 정리는 하지 않고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인터넷선, 인터넷도 해당 사용하시는 매장에 뭐 모뎀이라든지 그리고 061이라는 게 있으면 반대편에 꽂게 되고, 그리고 해당 여기 랜이라는 부분에 인터넷선을 꽂아 주시면 돼요. 이렇게만 하시게 되면 연결이 모두 완료가 되는 겁니다. 자, 우측 옆면에 보시면 똑딱이 버튼으로 전원 버튼이 있어서 똑딱이를 켜게 되면 전원이 켜지게 되고요. 자, 지금 보시면 카드 단말기에 전원이 들어오면서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서명 패드에도 전원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카드 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세팅을 해서 발송을 하거나, 사용 중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시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전원만 켜주시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메인 화면에 뜨게 되었잖아요. 뭐 이제 카드 단말기 종류마다 다르겠지만 해당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간이 나오고, 여기 브랜드 이름, 그리고 관리 대리점, 관리받고 있는 대리점의 전화번호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사용을 해볼 텐데, 그 카드 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뭐 카드 계산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현금 영수증도 할 수가 있고, 간이 영수증, 뭐 일반적인 우리 현금 영수증을 하지 않고 이렇게 영수증 뽑아달라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 하는 그 간이 영수증도 뽑을 수가 있어요. 자, 간이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되게 쉽게 뽑을 수가 있는데, 현금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1번에 보시면 현금, 현금을 누르시게 되면 1번 소비자 소득공제, 2번 사업자 지출증빙, 3번 일반 영수증, 4번 자진발급. 자, 그러면 1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소비자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인이 하는 현금 영수증, 그거를 소비자 소득공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자 지출증빙. 많은 분들이 지출증빙으로 끊어주세요라고 하면 이게 어떤 건지를 몰라서 헷갈리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간단합니다. 그냥 사업자로 현금 영수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영수증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간이 영수증이나 현금 영수증을 하지 않은 영수증을 말하는 거죠. 4번 자진 발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겠다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해볼게요. 1번 소비자 소득공제. 자, 그러면 카드를 읽히거나 번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확인이 되고 서명 패드가 자동으로 숫자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개인정보 때문에 사람들이 전화번호를 불러주기보다는 직접 찍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찍기를 기다려 주시면 되고요. 다 찍고 나면 이 카드 단말기의 메시지 창이 바뀌게 되는데 지금은 제가 카드 단말기 이용해서 직접 입력을 해 볼게요. 제 전화번호를 집어넣었고 금액이 얼마냐, 예를 들어서 5,000원이다. 5,000원 넣고 입력. 자, 그러면 요즘에는 이 영수증이 무조건 뽑는 게 법이 아니라서 내가 선택해야 돼요. 출력이 입력, 미출력이 2번. 입력을 누르시게 되면 지금처럼 현금 영수증이 발행된 게 나오게 돼요. 자, 여기 보시면 현금 소득공제 개인정보니까 가운데 번호 별표로 되어 있고 승인번호라는 게 나와 있죠. 이 승인번호가 있어야지 정상적으로 현금 영수증이 발급이 된 겁니다. 자, 얘를 그러면 취소를 해볼 텐데, 취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사장님이 그 매장에 쓰고 있는 포스기가 있다면 쉽게 그 전화번호만 입력을 하게 되면 취소가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이제 카드 단말기만 쓸 경우에는 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영수증에 모든 내용이 있거든요. 승인번호가 반드시 필요하고 금액이랑 날짜가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면 승인번호가 뭐 033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보이시잖아요. 자, 요거를 취소할 때는 취소라는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 현금 거래 취소. 자, 그러면 1번에 소비자 소득공제. 자, 똑같이 번호를 입력하라고 뜨죠. 내가 현금 영수증 카드를 긁었다면 똑같이 긁어주시면 되고, 내가 번호를 입력을 했다면 해당 번호를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원거래 매출 일자를 입력하라고 뜨죠. 언제 이거를 발급했냐는 거예요. 오늘 방금 한 거니까 같은 날짜가 나와 있으니까 따로 수정을 안 하셔도 되지만, 날짜가 틀릴 경우에는 따로 삭제를 누를 필요 없이 바로 해당 날짜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수정이 되는 게 보이세요. 자, 지금은 13일이니까 13일로 바꾸고 입력. 자, 원거래 승인번호. 영수증에 보시면 승인번호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영수증에 적혀져 있는 승인번호를 똑같이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왜 취소하냐? 그러면 그냥 거래 취소, 뭐 오류 발급, 기타 해당 사항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취소 금액이 얼마냐? 여기 보시면 취소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취소가 완료돼서 영수증을 뽑을지 말지를 결정하라고 해요. 그러면 입력 버튼을 눌러서 뽑아주시면 됩니다. 자, 취소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영수증을 뽑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자, 내가 실수로 근데 뽑지 않았다. 그래도 바로 결제했던 것들은 직전 거래는 바로 출력이 가능해요. 여기 보시면 2번 위에 재인쇄라는 버튼이 있는데, 재인쇄 버튼을 누르게 되면 현금 취소 재인쇄라고 나오죠. 좀 전에 거래건. 입력 버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전표가 다시 출력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사업자 등록 번호로 그 현금 영수증을 해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1번 현금, 그러면 2번에 사업자 지출증빙. 똑같이 카드를 이길거나 번호를 입력하라고 뜨죠. 사업자 번호를 입력을 하시거나 사업자 현금 카드를 긁어주시면 돼요. 똑같이 금액 입력하시고 입력. 자, 지금처럼 출력을 할지 말지 물어보면 필요 없다면 2번, 필요할 경우는 입력. 자, 여기 보시면 아까와 다르게 현금 지출 준비라고 나와 있죠.
이 지출증빙이 사업자로 발행된 현금 영수증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게 말이 달라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간단한 겁니다. 지출증빙은 이제 사업자 번호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것, 일반 소득공제는 개인 번호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것. 마찬가지로 취소를 할 텐데 4번 취소, 그리고 5번 현금 거래 취소, 2번 사업자 지출증빙 취소. 처음에 등록했던 사업자 번호 또는 카드를 긁어주시면 되고 날짜 확인하시고 입력. 마찬가지로 승인 번호를 입력하라고 뜨니까 영수증에 있는 승인 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왜 취소하냐? 내가 거래를 취소한다. 금액은 얼마냐? 5,000원. 마찬가지로 취소 완료라고 하는 게 떴고 출력할지 말지 출력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영수증이 출력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1번 현금, 그리고 세 번째 일반 영수증. 자, 일반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하려면 간이 영수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반 영수증 누르시고 금액이 뭐 3만원 입력 버튼을 누르게 되고 얼마 받았냐? 그냥 따로 체크 안 하실 거면 입력. 자, 그러면 아까와 다르게 매우 짧게 나온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는 이제 현금 영수증을 한 게 아니고 간이 영수증이기 때문에 따로 승인번호 같은 것도 없고 해당 금액만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반 현금 매출 전표보다 현금 영수증보다 영수증 길이가 짧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카드 결제를 해볼게요. 카드 단말기 카드 결제는 되게 간단한데, 자, 카드를 먼저 넣어 주시고 카드를 넣게 되면 금액을 입력하라고 뜹니다. 그러면 1,000원. 1,000원을 입력하신 다음에 입력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따로 서명을 하지 않고 결제가 완료되고 출력할지 말지 선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입력을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카드는 현금 영수증과 다르게 2장이 올라오게 되는데 한 장만 올라오게 할 수도 있어요. 이제 보통은 손님한테 줘야 되고 내가 가질 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2장이 나오게 되는데 보시면 고객용, 하나는 가맹점용 이렇게 2장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카드도 마찬가지로 전부 승인 번호가 확인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결제가 완료가 되고 이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왜 5만원이 넘지 않으면 서명을 안 하나요? 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법이 바뀌어서 5만원까지는 따로 서명을 하지 않고 결제가 완료가 됩니다. 자, 요것도 취소를 해볼 거니까 먼저 영수증을 챙겨두고 이번에는 5만원이 넘어가는 걸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카드를 집어넣고 금액을 입력을 하고 자, 55,000원 입력했어요. 그리고 입력. 자, 지금 보시면 고객한테 서명하라고 뜨죠. 그러면 서명만 받아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수증을 뽑을지 말지가 나오는데 입력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영수증이 지금처럼 올라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 카드를 취소를 해볼 건데 자, 카드 취소해 보면 마찬가지로 영수증에는 승인 번호들이 전부 다 확인이 되고 카드 단말기만 사용하시는 데는 손님한테 반드시 영수증을 지참해야 된다고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먼저 그러면 취소를 해볼게요. 4번 취소, 1번 신용거래 취소. 카드를 익히세요. 카드를 꼽아 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언제 거래를 했냐? 현재 오늘 날짜니까 그냥 입력. 만약 날짜가 틀리다면 그냥 바로 해당 날짜를 찍어 주시면 돼요. 굳이 삭제를 누르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 승인번호. 영수증에 보시면 승인번호라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승인번호를 그대로 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금액이 얼마냐? 55,000원. 자, 그러면 서명을 하라고 뜨면 서명을 해주시면 카드 단말기에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정상적인 카드가 가져왔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카드라는 게 해당 처음에 결제했던 카드라면 지금처럼 완료가 돼서 뽑을지 말지 나오게 되고 입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취소가 된 전표가 올라오게 됩니다. 자, 1,000원짜리도 취소를 해보면 취소 버튼, 그리고 1번 신용거래 취소, 카드를 익혀주고
날짜 선택해주고 승인번호 그리고 취소할 금액. 지금 제가 하면서 뭔가 실수를 했나봐요. 원거래 없음이라고 뜨죠. 제가 뭔가 그 승인번호를 아마 입력을 할 때 잘못 입력했던 것 같아요. 다시 해볼게요. 자, 지금처럼 취소를 할 때 내가 정보를 잘못 입력하게 되면 지금처럼 승인거래 없음이라고 뜨게 됩니다. 아이고. 자, 정상적으로 취소가 완료가 되면 영수증을 뽑을지 말지 선택하게 되고, 취소가 되면 지금처럼 전표를 출력할 수 있다는 거, 이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일반적인 현금 영수증이랑 그리고 일반 현금 그 간이 영수증이라고 하죠. 간이 영수증을 뽑는 거랑 그리고 카드 결제 하는 방법까지 배워보셨는데요. 임의로 제가 카드 결제를 한번 하고 이제 정산하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자, 2만원을 결제를 해놓고, 자, 카드 단말기만 쓰는 경우에는 포스처럼 일일이 내가 전표를 통해서 보실 수가 없으니까 수동으로 정산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정산이라는 버튼이 있고, 일마감을 하는 거냐, 뭐 교대 마감을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보통은 가장 많이 쓰는 게 일마감. 자, 그러면 1번 누르시게 되면 오늘 결제했던 내역들이 전부 다 뜨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 BC카드가 4건이 있었고 3건은 취소가 됐고, 왜냐하면 제가 방금 영상을 찍으면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결제를 했다가 전부 다 취소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게 한 건, 그 금액이 2만원이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는 했다가 취소했다가 그리고 사업자 지출도 했다가 취소했다가 보이시죠? 그래서 총 금액이 이제 카드랑 뭐 일반적인 간이 영수증 3만원까지 해서 총 매출 금액이 5만원이라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요렇게까지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정산을 하고 나서 이런 분들 계시죠. 내가 한 달치를 보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정산, 거래, 일자별, 집계, 거래, 일시별, 집계. 자, 이 차이점을 볼게요. 일자별로 보게 되면 내가 거래 일자가 언제 걸 보고 싶냐?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13일 이전 거는 없으니까 얘는 테스트라서 해당 날짜 13일을 누르게 되면 13일에 대한 마감 내역을 다시 재출력하는 기능이에요. 자, 정산 눌러서 다시 거래 일시별 집계. 자, 4번 누르게 되면 언제, 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시작하는 게 여기 보시면 2021 0213 0000, 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날짜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2021 0101 0000, 0이 6개입니다. 시간에서 초까지. 그러면 언제까지 볼 거냐? 자동으로 현재 날짜까지 잡아줘요. 만약에 현재 날짜가 아니라면 한 달치를 보려고 하면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은 아까 전에 테스트한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동일하게 나오게 되죠. 다만 거래 일시를 보면 2021년 1월 1일부터 21년 2월 13일까지라는 게 확인이 되시죠. 뭐 이렇게 보통 사용하시는 보면 한 달치를 뽑아서 내 한 달 매출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뭐 분기마다 뽑아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당 매장에 맞게끔 출력을 해서 보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자, 우리가 카드 단말기를 쓰다 보면 용지를 다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용지를 교체를 하는데, 자, 커버를 여기 레버를 누르게 되면 뚜껑이 열리게 되고, 원래는 다 쓴 심지만 있겠죠. 항상 요 심지는 뽑아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심지를 뽑지 않고 이 상태에서 다른 새 용지를 넣게 되면 처음에 뚜껑이 잘 안 닫히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이걸 어거지로 힘을 너무 세게 밀어 넣어 버리면 기기가 고장나는 확률이 올라가거나 뚜껑이 열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알아두셔야 될 게, 원래 영수증 종이의 방향은 백색이 내 쪽에 보이게 90도로 들었을 때 백색이 내 쪽으로 보이면 돼요. 근데 거꾸로 집어넣는다면 글자가 내 눈에 보이겠죠.
자, 그러면 글자를 거꾸로 넣으면 어떻게 되냐? 용지를 거꾸로 넣으면 어떻게 되냐? 자, 여기 용지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위에 부분을 자동으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계산을 했던 내용을 재인쇄를 해볼 텐데, 재인쇄, 해당 내용, 입력. 자, 용지가 나오는데, 보시면 백지로만 나오죠. 종이의 방향이 바뀌면 백지로만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세요. 자, 이럴 경우에는 똑같이 레버를 눌러서 새로 넣은 용지를 다시 방향을 뒤집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용지 버튼 한번 누르게 되면 튀어나온 부분을 자동으로 절삭을 해주게 되고요. 다시 한번 재인쇄, 입력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글자가 정상적으로 찍혀서 나오면 용지를 정상적으로 꼽으신 거예요. 간단하게 그 카드 단말기에 대해 알아보셨고요. 사용 중에 문의점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